결과가 중요하겠죠. 모든 선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결이 된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는 제약은 없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고소를 안 하게끔 설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내가 고소장을 들고 가면 어떤 내용을 불문하고 고소장은 접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상담을 받더라도 내가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접수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진행 과정, 결과가 중요하겠죠. 고소 내용을 봤는데 이게 고소할 내용도 아니면 각하 처리라고 해서 아예 접수가 안 된 걸로 처리도 가능하고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혐의가 없는 상황에 대한 고소라고 하면 불송치 처분, 즉 혐의 없는 무혐의 처분, 혐의 없는 걸로 처리도 되기도 하니까 그거의 판단은 고소장 접수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SNS나 카톡이나 인터넷이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카톡 자료도 증거 자료로 활용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카톡 자료는 제출은 보통 캡처해가지고 출력본을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약에 관련된 카톡에서 나눈 대화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삭제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추후에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에 고소 동결, 우리가 그냥 끝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죄명이 몇 개 있습니다. 폭행죄나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폭행죄, 명예훼손죄 이런 죄들만이 합의를 했을 때 끝나는 없었던 형식의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그 이에 몇 개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죄명들은 상해, 사기 이런 등등의 죄들은 피해자가 있고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나중에 판단을 할 때 처벌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처분이 나오게 되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는 있을 뿐이지 동결이 된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선처를 바라는 방법들은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더 강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거에 대한 답변, 진술, 그 다음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죄를 범한 거를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제일 중요한 요소일 걸로는 보이고요. 그 외에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만 되면, 피해 변제만 되면, 처벌 불원 의사만 있으면 모든 선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피고인, 피의자,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 범죄 전력, 그 다음에 가족관계, 나이, 건강, 기타 등등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있는 사건이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은 당연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이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꼭 구비하셔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피해자 없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다른 양형 자료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꼭 제출을 하셔야만 재판부도 그 자료를 보고 용서하고 선처해 줄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상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꼭 제출을 하셔야만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자료 제출이 나는 잘 모르겠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같은 변호인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무료 상담도 있을 수도 있고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받으신 다음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기를 또 요청드립니다. 이상 짱변의 장원급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유익한 법률 지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